여러분, 위염으로 인한 속쓰림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속쓰림이 반드시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뜻밖에도 위산이 부족해도 위염과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생각외로 많지 않더군요. 이걸 정확히 모르고 약을 먹으면 위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말입니다. 혹시라도 속쓰림이 당연히 위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 증상을 없애주는 제산제를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위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물론 위산 과다 때문에 발생하는 위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위산 과소, 즉 위산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 위염이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위산 부족은 젊은이들도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노화로 인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다면 위산 과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위염은 무조건 위산 과다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속쓰림 약으로 불리는 이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과연 일반인들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의사나 약사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위산 과다와 위산 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두 증상을 매우 쉽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성질을 이용해 위산 과다와 위산 과소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은 정반대 성질이어서 둘을 혼합하면 거품, 즉 가스가 발생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장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산성이죠. 만약 위산 과다 상태라면 이 산성 성질인 위산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위산 과소라면 위산이 위장에 적게 분비되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성질인 식용 베이킹 파우더, 일명 식이소다라 하죠. 이 식이소다를 위장에 투입해보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 200cc의 물에 식이소다를 한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참고로 이 종이컵 최대 용량은 180cc입니다. 그 종이컵 한가득 정도 물을 쓰셔도 되겠죠. 식이소다를 넣은 이 종이컵의 물을 숟가락으로 막 저은 다음에 뿌연 색깔이 사라지면 즉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이 식이소다 희석한 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위산이 음식 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전쯤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이소다 베이킹 파우더 물을 복용하고 10분 전후쯤 지나서 트림이 나오면 위산 분비량이 적당한 상태입니다. 이보다 일찍 7, 8분 전에 이 트림이 나온다면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이 트럼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바로 위산 과소 상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식이소다를 희석한 물을 마신 후에 바로 트림이 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산 과다가 심해도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아무리 적어도 5분 이상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이 트림 대신에 이 가스가 대장을 통해서 방귀로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가스가 발생하면 이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겠죠. 하지만 식이소다를 섭취하면 이 가스가 빠르게 생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문으로 배출할 시한적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방귀보다는 이 가스가 트림의 형태로 끄ꯛ 하고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염으로 인한 속쓰림이 있을 때 무조건 위산 과다 증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본 후에 위산 과다증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정확한 체질을 찾아 위염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87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산 과다이든지 이 위산 과소이든 일단 위염을 빠르게 해소하는 건강식품을 찾고자 하신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복용 후기 역시 이 87나라 카페에 대단히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젊은이들도 있긴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은 위산 과소 증상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속쓰림 약을 먹는 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때로는 위암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위산 부족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몇 가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